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 오늘은 천재성이 있을지 모르는 흥미가 아주 많으신 구독자분을 모시고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상우님의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봤을 때 예. 천재성이 있어요. 천재일지도 몰라요. 그 천재와 일반인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예. 바로 흥미예요. 재미. 예. 아무리 천재라도 난 이거 잘해, 난 공부 잘해 라고 해놓고 공부 안 하거나 아니면은 연습 안 하면 말짱 꽝이에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 근데 천재가 문제가 뭐냐면 재능도 있는 데다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매일같이 밤새도록 하지 말라고 누가 말려도 그 일만 붙잡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에 재능 더하기 노력까지 겹쳐져서 결국은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상우님께서는 아까 EMTV로 시작을 하셨다가 예. 이그래블로 갔다가 MTV로 갔다가 예. 이제 로드까지 오셨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와중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잖아요. 예. 이 흥미, 즐겁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핵심은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계속 그 움직임, 그 동작, 그 스포츠를 계속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열정처럼도 뭐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의 그 열자가 뭐겠어요. 이 뜨거운 거, 예. 이 열이라는 것은 기본값이 예. 계속 식으려고 해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그 열정이라는 것은 라이터나 90돌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건데 예. 실질적으로 그게 장작불처럼 연탄불처럼 계속 활활 타올 수 있는 것을 열정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 열정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꺼져버리는 경우, 아까 부싯돌이나 라이터라고 했죠. 예. 아주 약한 원인, 약한 동기에 의해서도 그 불이 꺼져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원인이 사고예요. 예. 사고 한 번 나시면, 사고 한 번 나셨다고 그랬죠. 그때 예. 어떠셨어요? 그때 정말 이 자전거에 대한 취미가 그때는 좀 흥미가 좀 진짜 많이 떨어져갖고 내 자전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다치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다쳤을 때 입원도 하셨어요? 예. 큰 사고였네. 예. 뇌진탕으로 한 병원에서 기억이 일단 한 2-3일 정도 기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단기 기억상실까지 예. 생기고. 예. 아이고, 큰 사고였네. 그죠. 예. 그때 MRI도 찍고 하여튼간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넘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무지해가지고 탑을 잡고 댄싱을 치다가 로드에 예. 그 좁은 탑을 잡으시고 예. 그리고 댄싱을 치셨다. 예. 아이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예. 행동을 하셨네. 앞에서 롤링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넘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댄싱은 체중이 페달에서 오른발 왼발로 예. 체중 이동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 맞는 리듬을 가져야 되는데 예. 리듬이 한쪽으로 몰려요. 예. 밟은 쪽으로 힘이 핸드웍이 가면 예. 이게 체중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타이밍과 리듬이 엉키면서 예. 발이 꼬인 거랑 똑같아요. 아. 자전거는 핸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핸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 페달을 밟으면 밟은 쪽으로 자전거가 기울고 기운 쪽으로 핸들이 틀어지는 속성이 있어요. 예. 근데 핸들이 틀어지는 쪽으로 탑으로 핸들로 눌렀어요. 아. 그러면은 힘이 한쪽으로 탁 몰리겠죠. 그죠. 예.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핸들이 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네, 페달도 똑같은 원인으로 페달도 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페달도 자전거가 넘어가는 쪽으로 페달 확 밟으면 그게 페달이 털렸다. 자전거가 기우는데 기우는 쪽으로 핸들을 눌렀다. 그것은 핸들이 털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 예. 게다가 굉장히 좀 댄싱으로 갔으면은 또 전기자전거에서는 좀 속도도 빨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빠른 속도라는 건 페달도 빨리 돌았을 거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빠른 동작에 리듬이 빨라지니까 예. 순간적으로 리듬이 엉켰을 거라
예, 맞아요. 아이고 안타까운 사고는. 예, 정말. 그 특히 이제 그래브를 잘 보시면 예, 핸들이 위는 탑은 예, 좁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드랍 쪽은 넓게 돼 있어서 예, 드랍을 넓게 잡고 좀 비포장이나 예. 코너가 많을 때 좀 더 조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핸들바도 틀리거든요. 아, 이유가 핸들바를 잡을 때 그 잡는 위치에 따라서 예, 용도가 나눠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예, 그냥 잡고 예. 항속 직진만 하는 예, 편하게 타는 그 위치를 잡고 예, 가장 과격하고 큰 예. 동작인 맞아요. 댄싱을 하신 아이고. 자, 이러한 사고의 원인들이 예. 사실은 무지에 의해서 잘 예.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고는 나의 흥미를 절반씩 없애버려요. 예, 맞아요. 아까도 입원해 계시고 정신도 혼미하신 상태에서 한 달쯤이나 그 좋아하던 자전거가 갑자기 싫어졌다. 예, 이 과정이 2번이 되고 3번째 되면 자전거를 끊게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상우님은 앞으로 2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예, 2번 넘어지면 안 되고 예. 앞으로 안 넘어지고 평생 동안 사실 수 있어요. 사고의 99%가 나로 인해서 나고 또 다른 사고의 99%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고 나머지 99%의 사고는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나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합치면 300%잖아요. 예, 그 300%라면 이 300%를 계속 사고의 확률을 줄이는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고의 원인과 줄이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을 3가지만 가지고 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예, 할게요. 자, 이 사고 원인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외부 요인들의 예. 핵심은 가장 많이 나는 사고들은 이 턱 지나갈 때. 예, 자동차는 바퀴가 4개니까 스스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전거는 바퀴가 2개이니까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어요. 예, 게다가 앞바퀴는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어져서 조향이 안정되고 조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려요. 대신에 이 흔들리는 앞바퀴는 직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좀 멀리 있는, 할리 같은 경우는 그것은 크루저라고 그래가지고 예, 직진 항속을 잘하게 만드는 거고, 알차라고 해서 경기용차는 핸들이 이렇게 바짝 내 머리 밑에 와 있어서 좀 더 빠른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저 로드 같은 경우는 아까 타셨던 그 MTB에 비해서 핸들이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빠르고 날카로운 코너링은 가능한데 직진성도 가능한데 핸들을 잘못 조향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 게 로드 자전거의 지오메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앞에 가다가 아주 작은 턱을 못 올라가요. 예, 특히 사선으로 턱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턱이라는 것은 요런 요 높이 예, 차가 있는 건데 예, 자전거 이렇게는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요렇게는 못 간다. 예, 특히 이렇게 가면 핸들이 탁 틀어지면서 예. 넘어지는 거죠. 요러한 환경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도 뒷바퀴가 못 올라가요. 아, 그죠. 뒷바퀴가 이렇게 슬립이 생겨요. 예, 근데 이런 턱에 걸려서 뒷바퀴가 못 올라가고 생기는 슬립도 전도고, 예, 또 하나는 페달을 밟을 때 예, 바퀴가 딱 굴러가줘야 되는데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가 기운다 그랬죠. 예, 기울 때 타이어하고 노면하고의 접지력이 버텨야지 기울었을 때 직진하는데 예, 기울지 못하고 노면에서 미끄러지는 전도가 있어요. 아, 예, 이 타이어가 노면에서 미끄러질 때가 언제냐면 아까는 단차, 예, 높낮이 차였다면 이번에는 페인트, 아, 낙엽, 예, 흙, 모래, 진흙, 물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뒷바퀴가 지나가는데 페달을 밟으면 페달에 의해서 자전거가 기울고 기울 때 뒷바퀴가 같이 쓰러져요. 이것은 밟는 동작과 그 힘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으로 넘어가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페달 딱 밟는 순간 모래를 밟는 과정에서 넘어가고요. 물, 흙, 진흙, 낙엽 밟아도 그렇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데는 중앙분리 선을 페인트로 칠해놨잖아요. 여기를 뒷바퀴 살짝만 밟을 때 이때 페달에 힘이 딱 들어가면 바로 슬립 낙차예요. 특히 좀 더 넓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과속 방지턱. 이것은 얄짤없지. 딱 턱이 있죠? 경사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넓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미끄럽죠? 여기에 있는 그 설이나 이슬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점심때 가까이 해가 직사광선으로 붙어서 마를 때까지는 얘가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댄싱으로 힘을 훅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턱 같은 거, 그런 경사 같은 것을 뒷바퀴가 딱 밟으면 이런 것들이 환경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그 선, 금, 단차, 색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 커버하고 종이하고 단차가 있는 점은 구분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색은 구분되죠. 색은 딱 금이 거져 있잖아요. 요것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색만 있습니다. 땅바닥에 요런 종이가 있어, 낙엽이 있어. 낙엽을 밟으면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뭐겠어요? 낙엽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색깔은 다르죠. 그죠. 또 여기도 이제 더러미 하나 있죠? 더러미 색깔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기준을 하나만, 색만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 색깔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는 피해가야 되는 거. 일단 피해가는 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무 짓도 안 한다. 핸들링 안 한다. 브레이킹 안 한다. 페달링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관속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만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조향을 해야 되고 감속을 해야 되고 피해도 돼요. 대신에 요 위치만 지나갈 때 브레이크 잡다가 브레이크 놓고 지나가고 다시 브레이크 잡고 코너 돌다가 뉴트럴하고 지나가고 다시 코너 돌고 요런 동작만 하시면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색깔이 있는 곳에서는 단순하게 아무 동작도 안 해요. 순간적으로 얼음땡 하고 지나가고 요런 과정만 명심하시면 돼요. 색과 금, 금은 아까 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선이 있는 곳들과 색깔이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안 한다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것이 첫 번째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사고의 99%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고는 인사사고. 인데 가장 억울한 사고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내 앞에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그 다음에 똑바로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방향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애완견들. 그 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공들. 이런 외부에서 오는 또 다른 환경들 있잖아요. 이런 사고들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주행로를 방해하는 누군가의 피해가 나를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주행로에 들어왔을 때 난 피해자잖아요. 하지만 접촉사고가 딱 나는 순간 내가 가해자로 바뀌어요. 엄청 억울하잖아요. 요럴 때의 상황이 99%. 앞에 걸어가시는 분들을 추월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속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를 내가 추월해서 지나가는 이 모든 행동들에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뭘까요?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에 상황을 살핀 다음에
상황을 살핀 다음에 이렇게 좀 직진 도로나 그런 데서 상황을 살핀 다음에 내가 지나갈 수 있다는 판단했을 때만 지나가고. 좋아요. 예. 아주 좋았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 딸랑딸랑을 먼저 한다. 예. 배를 올린다. 이건 뭐 우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예. 제일 나쁜 게 배. 배는 핸들 그립, 브레이크 레바 근처에 있지 않고 예. 떨어져 있어서 예. 핸들을 놓고 브레이크 레바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배를 올려야 돼요. 근데 배를 올리는 그 상황 자체가 예. 사람이 거기 있거나 예. 내가 갑자기 조치를 취해야 할 그 상황인데 불구하고 손을 놓은 거잖아요. 그죠. 엄청 위험해요. 예, 그렇겠네요. 그리고 벨은 방향성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피해주세요, 왼쪽으로 피해주세요, 얘기할 수가 없어. 예. 그리고 세 번째, 벨은 짜증내. 크락션 하면은 짜증나잖아요. 예, 운전하고 있는데 크락션 팍팍 누르면 예. 화가 나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아. 자전거가 딸랑딸랑하면 예. 보행자는 앞에 가는 사람은 예. 화나, 안 비켜줘. 비켜주기 싫어. 아, 예. 그리고 네 번째, 어느 쪽으로 비켜주어야 될지 몰라요. 예. 소리만 딸랑딸랑 나오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피하고 싶은 쪽으로 피한다. 예. 그럼 내가 왼쪽으로 추월할지 오른쪽으로 그죠. 추월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예 벨은 쓰지 않는다. 예. 대신에 벨과 같은 효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말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 그 아메리칸 솔저라는 곳에서 보시면 예. 그 캡틴 아메리카. 예. 캡틴 아메리카가 그 팔콘 예. 달리기 할 때마다 추월하는 예. 워낙 빠르니까 계속 연습할 때마다 추월하는 건데 그때마다 온유얼 레프트 온유얼 레프트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예. 그게 그거예요. 네 왼쪽이 나 있으니까 좀 조심해줘 예. 라고 하면서 추월할 때 하는 그 사인이거든요. 온유얼 레프트 네 왼쪽에 내가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예. 방향까지 알려준 거잖아요. 예. 음성으로 알려준 거잖아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추월합니다. 먼저 갈게요. 왼쪽으로 지나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음성으로. 자, 그러면 음성 사인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내가 추월하고자 하는 사람을 경고를 내릴 때도 좋지만 예. 나를 추월하려고 하는 2단 추월자가 뒤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한테도 동시에 아, 예. 사인을 날려줄 수 그러네요.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 소리는 사방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예. 수신호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 근데 이 수신호를 써야 자덕이고 수신호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는 미덕이고 매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손을 놓을 수 없는 예. 초심자들이 더 많다고. 예. 그 사람들한테 손을 못 놓는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손을 안 놓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손을 놓고 싶어도 못 놓는다고. 그죠. 예.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 손 놓는 것은 우선 조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뒤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수신호고, 예. 그 다음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건너편에서 오는 자동차들에게 내 손 동작으로 경고를 보내주는 역할이지, 예.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건 음성신호, 사방으로 다 퍼질 수 있는 음성신호, 내 핸들에서 레바에서 손을 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입으로 할 수 있는 그 음성신호가 무조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음성신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강아지, 아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나를 추월하려고 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예. 경고를 날려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것이 인사사고를 99%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환경과 관련된 것, 인사사고하고 예. 관련된 것에 99%는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로 인해서 나오는 사고들인데 예. 이 사고들은 이제 아까 났던 그 사고의 원인하고 같아요. 이 사고를 줄이는 것은 일단 핸들 조향을 예. 줄여야 돼요. 핸들 조향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쓰는 것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것은 저속일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때만 핸들로 우회전 좌회전도 하고 핸들로 중심도 유지하고 핸들로 기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좌우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가 있으면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기울고 기울면 기우는 쪽으로 핸들이 살짝 틀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예. 다시 말해서 안장 컨트롤로 자전거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 그때마다 자전거는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라고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조향도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장애물도 피할 수 있거든요. 핸들 사용하지 않고 핸들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지만 예. 이게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그 물리 법칙에 의해서 예. 회전하고 있는 것을 비틀면 예.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계속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힘이 강하죠. 예. 근데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힘이 강한데 기울이기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핸들을 많이 썼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고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그 힘이 복원되는 그 힘이 시간이 걸려서 복원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쿵 눌렀다가 확 당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자전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핸들은 사용하지 않고 안장을 써야 되는데 예. 안장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예. 네, 무게중심을 살짝 바꿔주거나 해야 됩니다. 대신에 가능한 것은 우리가 1분 동안 90번이나 돌리는 요 페달링으로 가요. 1초에 3번 밟았다를 1초에 3번 하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1초에 3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페달링이라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페달링을 밟아서 순간적으로 밟힌 페달링에 힘을 빼서 순간적으로 페달링을 멈추어서 등등 해가지고 요 회전을 예. 조금씩 길게 만들거나 짧게 만들거나 더 강하게 회전하게 하거나 덜 회전하게 만들거나 해서 어떤 특정 장애물을 가다가 계속 나는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많이 틀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갔다가 오른발 밟을 때 오른쪽으로 피해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대처가 가능해요. 이것은 대신에 훈련,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숙달돼야 되는 장애물 회피 요령이거든요. 초심자부터 최상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핸들 밀기예요. 핸들을 위에서 누르면 예. 핸들이 계속 위에서 눌렸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어떻게 아, 보면. 예. 그런데 이 핸들을 양쪽 핸들을 예. 밀고 있으면 대신에 위에서 이렇게 얹혀 있으면 어느 쪽으로 될지 모르지만 예. 양쪽을 같이 밀고 있으면 예. 사고가 나는 원인은 예. 한쪽으로 틀어졌을 때 문제가 돼요. 그죠. 예. 아까 사고 났다는 것도 페달을 댄싱하면서 페달을 밟을 쪽과 예. 반대쪽으로 밀었어야 돼. 오른발을 밟았으면 아. 왼쪽으로 밀어줘야지 이 힘이 예. 그죠. 기우는 힘하고 밀리는 힘하고 서로 합이 맞아서 중심